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희입니다. 오랜 고민과 성찰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당의 혼란과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 앞에서 지난 10년간 의정활동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비록 5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이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로 영광의 자리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집값, 물가 인상 등 위험 요인의 여러 가지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 경제 안정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굴곡만은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믿고 기꺼이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우리는 확실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슬기롭게 헤쳐나갔고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 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었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변화이자 발전입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국민의 희생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국 5,015km를 함께 누볐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과 약속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모습에 가슴이 뜨겁게 뜁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하나가 되어 올 한 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 정당입니다. 독재에 맞서 항거했던 정당,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정당, 지역주의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앞장섰던 정당, 촛불혁명과 비세혁명을 이뤄낸 정당, 그 자랑스러운 정당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은 곧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정당이 되도록 여러분의 소리가 국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경청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원내대표가 경청과 소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경청과 소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번의 간사와 2번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청과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경청과 소통은 곧 박정희기에 굳이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잘 싸우겠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 탓에 야당과 지나치게 타협적이지 않겠냐는 걱정들 하십니다.
그 걱정을 기후로 만들겠습니다. 잘 싸워야 타협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가늠자가 될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서울에서의 승리, 부산에서의 승리, 그리고 중부 벨트에서의 승리, 그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5개월을 5년처럼 뛰겠습니다. 저는 이미 2022년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대선에서 5.3%의 승리를 이끌었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필수적인 동력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5개월짜리 중간 개투 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제 역할은 당의 혼란을 정리하고 조속한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민생 경제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 소임을 다한 뒤에는 사심없이 집권 여당 2기 지도부의 마운드를 넘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내란 특검 연장과 통일교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지 않고 미래는 없습니다. 정교 분리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정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새기고 협상이 안 된다면 압박을 해서라도 반드시 1월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내 지방선거 정책 기획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승리입니다. 원내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원내에서 최우선 입법과 예산 정책을 선별 수립해 선거 승리에 힘센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셋째,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정책 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원내 경제 TF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당정 간의 상설 경제 협의체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 AI 선도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말이 수사가 아닌 현실이 되게 하겠습니다. 5개월은 짧지만 민주당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긴박한 시간을 엄중하게 쓰겠습니다. 당을 안정시키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 한몸 헌신하겠습니다. 제 의원실 벽에는 사득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얻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를 저 아래로 내려놓고 민주당이 얻는 길을, 이재명 정부가 얻는 길을 꿋꿋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실 말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출마선언문에서 그 소심을 다한 뒤에는 사심없이 집권 여당 2기 지도부에게 마운드를 넘기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역대까지 원내대표 재임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또 지방선거가 제가 약속했던 우리 도약에 대한 발판을 경제 도약에 대한 발판을 잘 만들고 그리고 당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하고 나면 아마도 시대 정신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1.1기를 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권 2기 원내대표단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원 금준혁 의장 최근 당내 혼란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내 혼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위기인데요. 국민들께서 또는 당원들께서 엄중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당대표가 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원내대표는 같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청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체 정화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당의 쇄신 방안 있으신지? 제가 당을 쇄신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쇄신까지를 원내대표가 하는 것보다는 원내는 의원님들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정부가 가야 될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또 그리고 결국은 예산과 정책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지 효율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송 관련해서 이런 처리가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압박이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야당과의 협치 어떻게 하실지. 일단 이거는 그 민생법안이 그전부터 쭉 했는데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고 그러는 게 맞나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따지고 협상을 할 때까지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협상 없이 어떻게 의회 정치가 복원될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죠. 최근 언론 통해서 많이 보도되는 게 이제 명청 대전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명청 대전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거기에 대한 당의 뒷받침, 그리고 중간 개투 요원으로서 어떻게 이걸 잘 마운드를 앞선 상황에서 물려줄까에 대한 고민만 합니다. 네, 물론 원내대표 역할이 당내 쇄신까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최근 좀 여러 의원님들 비위 의혹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적이 혹시 없으실까요? 지금 당이 어제도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제명 조치를 하고 또 추가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느슨하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분립이라고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잘 받는 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차기 원내대표께서는 지선을 아무래도 진두지휘하는 데 이끌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원내 지방선거 정책 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과 차이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원내에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공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이 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까 이런 것들을 원내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국적 자원이 있고 또 그동안 축적되어 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당과 상의하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이 정도 할까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청와대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청와대 소통을 아주 열심히 잘해야죠.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오래 했고 또 당이 어려울 때 당밥을 20년 이상 먹었는데 당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그 당을 우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민복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들의 민복을 위해서 간다면 이재명 정부도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또 마침 대도약에 대한 전환을 3년 원년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늘 갖고 있던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의 균형 발전, 지방이 지금 소멸 중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 우선으로 많이 정책 배려를 하겠다, 또 예산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유세본부장으로서 전국 다닐 때 늘상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가 모두의 경제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분배냐 성장이냐를 놓고선 양 진영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부는 어느 한 편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포용국가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한 지속가능한 안전한 국가인데 요즘 사회가 여러 가지로 저출생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또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중대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잘 만들고 뒷받침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품격 있는 국가 성장입니다. 그 품격에는 문화가 결합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한참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K-팝 자체도 산업이지만 그 산업으로 인해서 스피노프 되는 것들이 굉장합니다. 물건을 같이 사더라도 부가가치가 높고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또 문체위 간사하면서 늘 생각했던 부분이라 충분히 뒷받침 잘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이 파주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북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라면 이웃인데 평화에 대한 것을 늘 마음에 갖고 살았고 또 그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외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뒷받침을 대통령 이번에 말씀하신 5대 도약에 대한 대전환 여기에 뒷받침을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